20쪽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입니다. 생명과학은요, 뭐 그렇게 여기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되게 좀 쉬어가는 파트, 슬슬 시작하는 파트입니다. 자, 생물의 특성과 생명현상을 탐구해서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질병 치료, 환경 문제 해결 등 인류의 생존,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 생명과학입니다. 종합적인 학문이군요.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분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개체군, 군집, 그리고 생태계까지 대단히 어, 넓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구성물질, 뭐 분자부터 시작해서 생명현상과 관련된 모든 단계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생명과학 분야는요, 세포학, 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은요, 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학 분야와, 그러니까 뭐 화학, 물리학 뭐 이런 거하고 그 통합을 해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물물리학 같은 학문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와 통합을 합니다. 컴퓨터과학, 정보기술, 통계학, 지리학, 법학 같은 다른 영역의 학문과 연계돼서 생명공학, 생물정보학, 생물통계학, 생물지리학, 법의학 같은 다양한 통합 학문 분야가 발달하고 있지요. 그리고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인데요. 진리 도출 방법, 진리 탐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귀납적 탐구,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입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관찰 주제 선정하고, 관찰 방법과 절차 고안해서 관찰을 수행해서 관찰 결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관찰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 이런 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과학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귀납적 탐구도 쓰긴 하는데요. 주로 연역적 탐구를 쓰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가설 설정의 유무입니다. 연역적 탐구는 가설 설정이 있어요. 연역적 탐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문제인식. 이게 왜 이러지? 그 다음에 가설이 잠정적인 결론이거든요. 잠정적 결론,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실험을 해야겠죠. 실험 설계하고 수행을 해요. 탐구 설계 및 수행. 그냥 탐구가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 결과 정리하고 자료를 해석합니다. 가설 옳으면 바로 결론 도출하면 되고요. 가설이 옳지 않으면 피드백, 씨앗을 되돌림, 되먹임, 피드백을 합니다. 가설 설정 단계로 그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실험을 해서 결론 도출을 하게 됩니다. 어, 아예 아예 뭐 문제인식으로, 그러니까 가설 설정 가설 설정으로 피드백을 가는 게 맞는데, 아예 이제 실험을 잘못 설정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피드백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똘똘하면 뭐 여기서 잘못하지는 않겠죠. 대부분은 가설이 옳지 않으면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가설 설정 단계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탐구 설계 및 수행에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는데요. 대조 실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변인 통제를 잘해야 된다 정도예요. 이 대조 실험은 뭐냐면 대조군을 설정하는 실험인데요. 실험군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해서 실험을 하는 집단입니다. 대조군은 이거 위약 효과일 수도 있어. 그 조작을 하지 않은 집단이 대조군이에요. 대조군을 설정하는 실험을 대조실험이라고 하고요. 이 대조군을 설정해야 실험 결과의 논리성이, 타당성이 올라가니까 대조군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변인 통제, 변인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을 변인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존재하는 독립변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들입니다. 그 독립변인에 종속되어서 얘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게 종속변인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변인이 두 가지인데 세 가지로 하기도 합니다. 이 독립변인이 어, 통제변인과 조작변인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죠. 아, 이 통제 조작 변이는 얘가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까 궁금해서 조작을 하는 거. 이게 조작 변인이고요. 조작 변인에 종속되어서 변하는 게 종속 변인이 되겠습니다. 통제 변인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 똑같이 유지하는 거, 이런 걸 통제 변인이라고 하고요. 통제 변인을 똑같이 잘 유지하는 거, 이런 게 변인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할 때 대조 실험을 해야 된다. 변인 통제를 잘 해야 된다. 요게 주의할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었군요. 예, 대조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조군을 설정하는 거고요. 변이는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요인, 실험에 관계되는 모든 요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습니다. 독립변인에 종속되어서 종속변인이 변하고요. 이 독립변인은 또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뉘어지죠. 조작변인에 의해 종속변인이 변합니다. 종속변인이 결과, 조작변인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통제변인을 똑같이 유지시키는 행위를 변인통제라 그래요. 변인통제를 잘 해야 합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 그 얘기를 안 했군요. 그러고 보니까. 과학적 탐구 방법이 연역적 탐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귀납적 탐구를 쓰기도 합니다. 언제 쓰냐면 실험이 안 되는 경우,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세포설, 뭐 현미경으로 보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뭐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진화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DNA 구조 발견, 이것도 뭐 예측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하는 거지 뭐 실험을 할 수는 없어요. 혹은 대륙 이동설,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귀납적 탐구 방법을 과학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역적 탐구를 이렇게 했대요.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이죠. 근데 세균을 죽이느냐? 왜 푸른 곰팡이 이 없을 때는 세균이 증식을 하는데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지? 혹시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지 않을까 해서 실제 실험을 한 거죠. 페니실린 발견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스테르 탄저병 백신. 백신은 치료약은 아닙니다. 미리 넣어서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닭 콜레라균을 접종한 닭이 닭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회복했습니다. 혹시 탄저병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탄저병 백신을 넣어놓고 안 넣어놓고 나중에 탄저병이 걸리는지 확인을 해본 거죠. 이것도 역시 실험을 했죠.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 설계 수행을 했습니다. 다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가 되겠습니다. 23쪽 개념 확인 문제 보죠. 관찰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건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요.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이걸 검증하는 게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 가설이고요. 그리고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실험 조건을 변화시킨 집단을 실험군,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 실험에서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이는 독립 변인도 괜찮고 조작 변인도 괜찮은데 변화시키는 건 조작 변인이라고 하죠. 조작 변인. 그리고 조작 변인하고 통제 변인 중에서 이게 독립 변인이죠. 독립 변인에 따라 변하는 변인을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인데요. 생명과학 OX 퀴즈. 예. 생명과학 OX 퀴즈입니다. 생물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명과학이고요.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되지 않는, 아니요, 연계되는 통합적인,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지요. 1번에 OXX. 2번입니다.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
같은 종의 개체들의 집단인 개체군,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이 상호작용하면서 사는 군집,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기관, 예, 모두 다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탐구 방법인데요. 탐구 방법을 쓰래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주제 선정하고 관찰 방법과 절차 소환하고 관찰을 수행해서 결론 도출하는 거.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그리고 문제인식을 하고요. 잠정적인 결론인 가설을 설정합니다. 예, 탐구 설계 및 수행 결과에서 결론 도출. 예, 가설 설정이 있네요. 실험을 합니다. 탐구를 하죠.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를 골라보래요. 예, 세포설. 페니실린은 연역적 탐구고요. 탄저병 백신도 연역적 탐구입니다. 기억.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래요. 자연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설정하는 단계, 가설 설정이죠. 6번입니다. 탐구 과정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연역적 탐구 과정, OX.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은 탐구 설계, 아니죠. 문제인식, 예, 이죠. 가설 검증 단계에서 종속 변이는 독립 변인에 따라 달라지고요. 예, 가설 검증 단계에서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 실험을 합니다. 가설 검증 단계에서 실험 결과가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조작 변인 이의 독립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 변인 통제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탐구 결과를 해석해서 가설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인식 단계로 돌아가서 의문점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가설 설정 단계로 돌아가죠. X555X 이고요. 대표 자료 분석 보겠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의 탐구 과정인데요. 이거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죠. 연역적 탐구 방법. 탐구 과정이요. 볼까요?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 결론 도출.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문제인식. A 집단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B 집단에서는 세균이 증식했다. 실험 결과를 해석한 거죠. 결과 해석 혹은 자료 해석.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문제를 만들 것이다. 가설 설정.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세균을 배양한 접시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A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 접종, B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했죠. 탐구 설계 및 수행. 이거 순서대로 좀 해볼까요? 맨 처음에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에서 결론 도출. 그러니까 순서가 나라, 마, 다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는 가설 설정 단계가 아니라 문제인식 단계이지요. 그리고 마에서 푸른 곰팡이 접종했고 푸른 곰팡이 접종하지 않았네요. 예, 접종하지 않았으니까 대조군이 있으니까 대조 실험을 수행한 거고요. 마에서 조작 변인은 세균의 증식 여부가 아니라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입니다. 그리고 마에는 집단 A가 푸른 곰팡이 접종 실험군이고요. 집단 B가 대조군입니다. 마에서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해야 되죠. 그 변인 통제이고요. 이 실험을 통해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라는 결론을 내렸지요. X5XX55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화 효소의 녹말 분해 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가설을 뭐라고 세웠고요.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1, 2에 표와 같이 물질을 첨가했대요. 시험관 2에서만
녹말이 분해가 되었고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한다. 그러면 이제 기억에 소화효소 X가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은 온도는 이제 통제 변인입니다. 변인 통제해줘야 되죠. 37도. 요 실험의 결론이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한다. 이니까 가설은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라고 쓰면 되겠고요. 시험관 1, 2 중에서 누가 실험군인가? 원이 증류수를 넣은 게 대조군이죠. 그리고 실제로 소화효소 X를 넣은 게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소화효소 X 플러스 증류수이다. 네, 맞아요. 그렇죠. 증류수 똑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를 더 넣든가 뭔가 하나를 빼든가. 여기는 A라는 물질, 여기는 B라는 물질 하면 안 돼요. A 넣고 B를 넣어줘야 되죠. 예, 제가 틀렸네요. 기억은 소화효소 X와 증류수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니은은 37도이고요. 요거 실험을 했죠. 실험을 했으니까 연역적 탐구이고요. 증류수를 넣은 첫 번째 시험관이 대조군입니다. 대조 실험했고요. 소화효소 X의 첨가 여부가 조작 변인, 녹말의 분해 여부는 결과값이죠. 종속 변인, 온도는 통제 변인. 3번에 55X, 55X5입니다.